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래서 지금 손실 중에 있고, 하지만 현재 저는 이제 엔화 쪽을 강세라 보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효과가 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효과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엔화 포지션 수익으로 현재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죠. 그러면 예상치보다 상승한 건 사실인데, 이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다고 라는 말도 있고, 현재 오늘의, 아니죠, 월요일에 시가가 이제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 저항 라인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시작을 하느냐. 자, 동각 추세를 잡을 수 있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 4개 정도, 예상했던 4개 정도의 저항대에서 주가가 일단 저도 꺾일 거라 봤는데, 그 4개 저항대마저 돌파를 하고 지금 5번째, 이제 마지막 저항대죠.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저항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물론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현재 저항 라인은. 근데 하락을 보는 건 똑같아요.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확인을 하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락 뷰를 보는 건 똑같고, 여기서 꺾인다고, 여기서 저항 라인을 타고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락의 뷰는 똑같죠. 단지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꺾이게 되면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까지 트럼프 관세 쇼크가 1차 저점이 깨지는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까지 볼 거냐, 아니면 현재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전고가의 트라이를 하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쇼크 1차 지지라인까지 볼 거냐, 저점까지 볼 거냐, 이 차이예요. 이해되셨나요?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뭐 지금 채널대를 타고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빠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채널대를 타고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까지 보느냐, 아니면 현재 마지막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대박스권을 보는 거예요. 대박스권을 봐서 이런 식의 대박스권을 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전고 라인까지 가면, 전고 라인 관세 쇼크 이전의 신고가 구간까지 가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쇼크 저점까지만 보는 거고, 현재 마지막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관세 쇼크 저점 밑에까지 본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만약 이 저점 밑으로 깨지게 되면, 미국의 시가총 100이 아니죠.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빠진다고 봐야 돼요. 전부 다 빠진다고 봐야 되고, 물론 뭐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물론 제가 분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완전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진폭, 이것도 시장에서 진폭 계산법을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진폭을 계산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있죠. 나스닥, 다우 지수, S&P 3대 지수가 있는데, 야, 나스닥이 지금 제가 계속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나스닥이 버블이고, 이게 버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게 뭐 고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블이 아니고, 고점이라고 해도 버블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나스닥 이외에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왜? 엔화 자금이 지금 기술주인 나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1차 쇼크고,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미국 주가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2차 쇼크가 있고, 이제 세 번째.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 진폭 계산하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못 봤어요. 진폭을 계산해서 차트에 대립해서 대응하시는 못 봤는데, 한번 본인들이 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이 된다. 본인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나스닥이 과연 버블일까? 아니면 버블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미국의 3대 지수, 나스닥, S&P, 다우지수의 진폭 계산법을 보시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진폭 계산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스닥이 과연 버블일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 나스닥이 버블이면 어느 속도로 어느 가격대까지 밀릴 수 있는지 잘 한번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있죠. 크게 3대 지수가 있죠. 대부분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을 많이 보는데 미국엔 3대 지수가 있어요. S&P 500, S&P 500이 있고, 자, 다우 지수가 있죠. 그리고 나스닥. 자, 세 지수는 모두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나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다우 지수 올라가고, 다우 지수 올라가게 되면 S&P 올라가죠. 물론 같은 방향 커플링으로 움직이는데 그 진폭이 틀린 거예요. 상승폭이나 하락폭 자체가 틀린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우지수 대비 S&P 상승률이 좋아요. S&P 상승률 대비 나스닥의 상승률이 좋죠.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커플링 움직이고 다우지수 대비 S&P 상승률이 좋고, S&P 상승률 대비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의 상승률이 좋다라는 거죠. 자, 크게 보면 3대 지수의 저점은 언제로 잡을 수 있냐면 이때로 잡을 수 있죠. 3대 지수의 저점은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스닥 지수가 지금 과연 거품인지, 폭락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자, 3대 지수의 모든 저점은 언제 나왔었냐? 2000년도 이전에요. 2000년도 이전에 모든 저점은 언제 나왔었냐?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왔어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이 사이에 뭐가 발생을 했죠?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주택담보 부실 대출, 그로 인해서 금융권 자체도 파산을 많이 했죠. 이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쇼크를 받았죠. 쇼크를 받고 대략적으로 다우지수가 55% 정도 폭락을 했죠. 고점 대비. S&P 지수 고점 대비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58% 정도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마찬가지로 S&P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쇼크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동시에 다우지수 55%, S&P 58%, 나스닥 54%. 이때가 저점이었어요. 전체적인 3대 지수 저점. 2000년도 이전의 저점이죠. 2000년도 이전의 저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현재가가 어떻게 되죠? 꾸준히 상승을 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서 자, 다우지수도 신고가 구간. 다 다우지수도 신고가 구간이고 S&P 또한 신고가 구간이에요. 나스닥 또한 신고가 구간이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 다 커플링으로 움직이니까 뭐 다우지수 신고가니까 당연히 S&P도 신고가고 S&P도 신고가니까 당연히 나스닥도 신고가. 자, 여기까지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는 좋다라는 거죠. 좋은데 상승폭 똑같이 동시 쇼크를 받고 저점 이후에 현재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가 대략적으로 폭락 쇼크 대비 현재가 구간이 580%니까 한 580% 정도 580%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보다는 S&P의 상승률도 좋다고 했잖아요. 대략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반등폭을 보시게 되면 800% 정도 대략적으로 한 200% 정도 더 상승을 했죠. 600% 잡고 6, 8. 자, 그럼 나스닥은 제가 보는 수치로는 물론 1000%가 넘게 올라가는 게 맞지만 지금 나스닥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 몇 프로 상승을 했느냐? 현재가 기점으로 1800% 상승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다우지수는 600% 상승, S&P는 800% 상승. 지금 나스닥은 1800% 상승이에요. 나스닥 수치로 대립을 해서 다우지수의 상승폭을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다우지수는 나스닥 수치 대비에 600% 상승이 잡고 나스닥 수치로 자, 나스닥의 수치로 한 8천 라인 정도에 붙어 있다고 보면 볼 수 있고 S&P 같은 경우는 800% 상승이니까 나스닥 수치로 대립을 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한 만 정도에 붙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만 제가 예상했던 진폭은 물론 다우지수 대비 S&P 상승률이 좋고 S&P 상승률 대비 나스닥의 상승률이 좋은 사실인데 뭐 제가 예상했던 수치는 물론 1000% 이상 상승을 하고 1000% 이상 상승을 하고 제가 보고 있는 예상 수치는 대략적으로 한 뭐 두 배, 그러니까 단적으로 6, 8, 두 배니까 400 더 주더라도 한 1200을 준다고 하더라도 두 배 진폭으로 더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완전히 버블이 그러면 1200%, 200% 그러니까 복리로 때려줬죠. 600%, 800%, 800%에 400%, 68, 12로 때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가 보는 진폭 레인지 자체가 지금 과매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몇 프로? 600% 정도. 현재가 기점으로 14,000 기점으로 몇 포인트? 한 6,000포인트, 7,000포인트 정도가 7,000포인트 7,000포인트 정도가 과매수권이라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 밑에서 두 배수를 줬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두 배, 2배수를 지면은 두 배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14,000, 한 7,000포인트 정도 과매수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블이 꺼지면서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이 버블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언제든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진폭 계산법으로 봐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으로는요. 저점 대비 600%, 800% 올라왔는데 나스닥은 1800%가 올라왔죠. 해서 뭘 예상했던 수치보다 많이 상승을 했고, 하지만 나스닥의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물론 더 올라갔다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쇼크가 오게 되면은 뭐 제가 저는 주로 현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 쇼크를 반납하게 되면 이 버블 반납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시가총액 테슬라, 엔비디아, 뭐 구글, 애플, 메타, 팔란티어 다 빠진다고 봐야 돼 밑으로요. 왜냐면 나스닥이 선행을 추종을 하니까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나스닥을 추종을 하니까 나스닥이 버블이 껴서 단적으로 이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면 다 빠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상당히 과매수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폭상으로 봐도. 이게 올라온 상승폭 자체 레인지가 틀리죠. 그림만 단기적인 그림만 보더라도 드로잉 없어요. 저점들이 지금 올라온 진폭 자체가 틀려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뷰는 나스닥은 현재 600, 600, 그 딱히 뭐 정해지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원래는 나스닥을 여기서 뭐 이 정도만 잡아도 되죠. 68, 10, 68, 뭐 1000% 잡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200%더 준 거예요, 사실상. 1000%. 사실상 배수로 주게 되면은 12,000이거든요. 12,000인데, 그쵸. 12,000인데, 12,000인데, 여기서 200 더 준 거죠. 다우지수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600%, S&P가 800%, 24, 200%니까 400%더 주고 1200%를 준다고 하더라도 1200%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스닥 수치로 14,000 정도인데 14,000 정도인데 아직 과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과매수 즉 버블일 가능성이 높고 버블이 꺼지게 되면 버블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쇼크가 오면서 나스닥 쇼크겠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 있죠. 제가 분석한 게 틀릴 수 있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 계속 매도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대 지수 진폭 대비해도 너무 과상승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조금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스닥 오늘 월요일 시가가 중요해요. 물론 오늘 종가가 이 추세선 그렇죠. 맞죠. 추세선 단기 숏은 그죠. 다 손실이죠. 물론 저도 손실 구간이긴 하니까
그렇죠. 숏을 근데 칠 수밖에 없죠. 사실상 주가 움직임 자체가 롱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요. 현재 주가 자체 제가 이제 마지막 저항라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월요일 물론 오늘 금요일 종가가 이 추세는 상당 위에 살짝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월요일의 시가가 중요하죠. 월요일 시가가 이 추세선 상단 저항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바라본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 저항 라인이에요. 마지막 저항 라인을 이제 마지막 설명드리는데 마지막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쌍봉을 확인하러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는 낮아져요.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현재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목표가는 이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저점까지만 보는 거고 저점까지 보는 거고 예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이 현재가 구간이 고점 구간이다. 그러고 나서 추세가 중장기로 꺾이게 되면 목표가는 관세 쇼크의 저점이 아니라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 본다는 거죠. 이 저점 트렌드 라인이 깨지는 구간까지. 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꺾이게 되면 이 지지 라인이 깨지는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타는 건 쉽지는 않아요. 사실상 좀 오래 기다려야 물론 오늘 아다리가 그 4대가 맞아서 뭐 추세가 정확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타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추세를 타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죠. 이제 추세를 타서 수익이 극대화가 돼 봐야지만 추세를 탈 수 있어요. 그 손실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진폭 계산상으로 제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2만 라인 나스닥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로 쪽이나 다 빠지겠죠. 물론 전체적인 이제 지수 평단가 자체가 2만 라인에 걸려 있는데 2만 라인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니케이 뭐 유로스톡 같은 경우도 지금 손실률이 진폭으로 보게 되면 물론 7% 정도 되죠. 7% 정도 되는데 보시게 되면 기대 수익이 있죠. 손실 대비 기대. 제 목표가가 만약에 지금 손실거인데 한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진작에 손절을 했겠죠. 이 정도밖에 안 됐으면 진작에 손절했는데 최소 목표가가 관세 쇼크 저점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익비가 좋죠. 만약에 그 나스닥이 밑으로 꺾이게 되면 아직까지는 손익비 대비 3대1 손익비이기 때문에 버짓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세 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추세가 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지 보고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딱히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거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 매매 하시는 분은 사실상 이제 기술적 매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매수를 못 따라 들어가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이 하고 일봉상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방송 외에는 이제 소통방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종목이나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주로 이제 소통방. 저도 이제 단기 매매도 하고 하니까 거의 소통방에서 있으니까 밑에 더보기라고 보면 매니저님한테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 문의해 보시면 되고 일단 주말들 잘 보내시고 별일 없으면 이제 월요일날 뵙는 거로 하고 일단은 뭐 잘들 대응하시고 방송 후에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세요.